아니,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시작을 하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교과 과정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네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너네가 중학교 1학년이죠?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2024년도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은 2022 개정을 쓰고 있고요. 2학년하고 3학년은 2015 개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지금 현재 2015 개정을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고등수학, 상, 하, 수원, 수특 로 되어 있고 2015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2015가 통합교과라고 하죠. 그죠? 통합교과 과정이라고 해서 수원, 수투에 선택으로 나오는 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라고 되어 있었다면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2022, 니네는 계속 2022 개정이 될 거예요. 2022 개정을 2학년 때까지 배우고 지금 2015 개정을 얘네만 배우겠죠? 너네는 계속 2022 개정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2022 개정이 돼요. 여기서부터, 내년부터.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이제 2022 개정이 되면서 2022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통합교과 과정이 아니라 고교 선택이죠. 고교 학점제죠.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한 다음에 듣게 될 거예요. 1학년 때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게 이제 공통수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공통수학 1, 2로 배우게 되고 수원수2에서 이름만 바뀐 대수 그리고 미적분 1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2022 개정에 이루어집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수원 내용이랑 똑같고요. 수투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공통수학 1과 2의 차이도 고등수학 상하의 차이랑 크게 나지 않습니다. 순서만 조금 차이 나요. 하나 다릅니다. 횡렬이라는 단원이 하나가 다시 돌아왔고요. 그거 말고는 크게 차이 없어요. 근데 하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여기에다가 확률과 통계가 필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선택 과목으로 해서 선택 과목으로 한다고 해도 여기까지 이게 수능 범위입니다. 니네는 이게 수능이 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수능은 2개에다가 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미적분에서 이름만 바뀐 미적분 2, 그 다음에 기하 얘도 내용 안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크게 내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미적분 2와 기하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나요?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20계열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20계열이라는 게 뭐예요? 이과하고 공과, 의예과, 그 다음에 뭐 치의학, 그 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까지는 이제 이과 계열로 봐요. 20계열이라고 하죠. 이과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자연과학이라고 하고요. 공과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응용과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계열은 그러면 원래는 공학과학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연과학 계열은 뭐냐면 순수과학입니다.
순수과학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푸대접을 받아요. 주로 뭘 하냐면 새로운 개념들을, 새로운 원리, 새로운 이론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자연과학, 이과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가 뭐가 있냐면 물리학과, 뭐 이제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뭐 화학과, 그 다음에 수학과. 이런 애들이 이제 순수과학, 자연과학 계열이라고 하고요. 공과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공학, 전자전기,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축공학, 그 다음 화학공학, 화공, 생명공학, 생공, 뭐 이런 식으로. 응용과학은 그러면 뭘 하는 거냐면 실제로 지금 당장 공장에서 들어갔을 때 써먹고 있는 개념들을 이제 슬슬 배우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과대학이 굉장히 쳐주는 편이고 이과대학은 굉장히 안 쳐주는 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이론을 찾아내기 위해서 당장 내일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30년, 40년 후에도 이 개념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3년 내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을 찾아내는 거를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얘네들을 거의 쓰지 않고 이쪽에서만 그럼 이미 나온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것들을 사용하죠. 예를 들면 그래핀이라는 기술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혹시 플립, 폴드 사용하시는 분? 플립? 접는 거? 접는 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핀 기술이 어느 정도 일부 아니야. 아직까지 그게 완전 사용화는 되지 않았는데, 그게 그래핀이라고 하는 기술이 뭐냐면, 탄소막이라고 해서 그 전기를 그 한 겹으로 굉장히 얇은 걸로 이제 통하게 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가 플렉서블 그 반도체에 사용될 예정인, 지금도 계속 응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걸로 그걸로 한 6년 전인가에 노벨상을 탔는데요. 이론을 개발한다라는 우리나라가 아닌데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응용과학이 활성화가 돼서 실생활에 적용할 가능성이 이렇게 확인됐을 때 얘는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네 라고 했을 때 노벨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노벨상을 받게 한 공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핀이라는 하는 기술 자체를 개발한 거는 외국인데 얘네들은 진짜 그냥 개발만 해놓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를 우리나라가 그거를 응용을 해서 이따시만큼 혹은 상용화를 하거나 뭔가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좀 대량 생산화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나라가 그런 걸 쌓아놨고 그걸로 인정을 해서 여기 순수과학 쪽에서 노벨상을 챙겨받게 되게 만든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집어치우고. 자, 그럼 여기서 물어봅시다. 이과공과 의치한약수에서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 서울대의 공대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은 뭘 배울까요? 기본적으로 수학을 배우겠죠? 기본적으로 뭐 물리나 화학 같은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처음부터 알려줄까요? 고등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대학교에서 다시 알려줄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고교 학점 제도로 바뀌게 돼서 수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개는 아마 선행, 이수, 필수 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 이수. 그러니까 미리 들어놔야 한다. 우리 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요 수학은 요거 이상, 과학은 이런 것들 이상 듣고 와야 돼 라고 하는 선행 필수로 미적분이나 기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이 이제 뭐 그런 쪽이라면 어학 계열, 문학 계열. 어학이랑 문학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프랑스어학과 국어 그러면 뭐 영어 뭐 중국어학과 뭐 이런 어학 계열 혹은 이제 문학 계열이라고 하는 건 국어 국문학과 문학과 뭐 그다음에 뭐 문창과 문예 창작학과 뭐 이런 것들을 어학 문학을 합쳐서 이제 인문 과학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경영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외교, 무역, 기타 등등등등 이런 거를 이제 사회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인문계열, 사회계열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거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거 수업을 들었든 말든 상관없이 선행 이수 과목이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과만 말고 이제 인문 사회계열은 선행 이수 과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 장래희망이 뭐예요? 아직 없나요?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장래희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뭘 대비해야 돼요? 최대한 많은 걸 대비하셔야 되죠. 그리고 엄마가 의사하래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바뀐 내용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요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장래의 희망, 목표가 어디인지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 선택을 못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어디에 맞춰서? 이공계열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까지 웬만하면 장래 희망을 결정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랑 섞여가지고 나는 이게 되게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사촌 동생, 나보다 한 살 어린 사촌 동생이 지금 캐나다 시민권자,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데, 캐나다 시민권자고 미국에 아마 영주권인지 시민권인지 동시 이중국적이 아마 거기 지들 두 나라끼리는 돼서 아마 미국에서도 시민권이 있을 거야. 걔가 거기서 의사를 하고 있어요. 의사에서 이제 내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연봉이 3억 정도 돼요. 3억이요? 네, 3억 좀 넘어가나? 그럴 거예요. 근데 걔네는 이제 내과니까 수술을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걔네는 출퇴근이 확실합니다. 야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5시면 퇴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9시인가 10시인가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요. 그리고 내가 그때 듣기로는 일주일 일하면 일주일 쉰대요. 그리고 연봉이 3억이라고요. 근데 걔가요, 대학교 뭐로 들어갔는지 혹시, 뭐로 들어갔냐면, 음대로 들어갔어요. 음악. 네, 가수, 보컬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해줄게. 음대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복수 전공으로 과학을 선택했어요. 얘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시스템이 뭐냐면 전공을 선택하지 않아요. 큼직큼직한 계열들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전공이지 않나요? 아니요, 이것도 세부 분야가 되게 많아요. 이런 큼직한 거 하나만 해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의대, 의학, 대학원 시험을 패스해서 지금 저기 어디죠? 시카고인가? 시카고에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무슨 얘기야? 얘네들은 장래를 정할 때 대학교 때까지 선택을 미뤄도 돼.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쪽을 전공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전공을 정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학부밖에 없어요.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원하는 게 뭐게? 졸업하면 바로 실전에 투입돼야 돼. 쉴 틈을, 그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대학교 때 다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전공을 대학교 때 선택해야 돼. 그러려면 너네는 장래를 어떻게 결정해야 돼?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심지어 고등학교도 학점제도로 바뀐대. 근데 이게 어설프게 따라하는 거라, 미국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거라, 우리나라 입시제도와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뭘 하냐면, 고등학교 때 과목을 선택해서 듣지 않으면 대학교 지원이 불가능해져. 그럼 장래희망을 언제 정해야 돼? 네, 고등학교 때 이미 여러분들의 목표 과가 있어야 돼.
학상공론 저 윗대가리들이 진짜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만든 교육 정책이라서 거기다가 나는 이 교육 정책은 제발 우리 그 정치 쪽에서 좀 안 건드려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지들이 그거 갖고 막 끌고 들어가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개판나서 그래요. 미리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일제강점기 시절이 1차 교육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1950년, 1900 몇 년도죠? 40 몇 년도에 정부가 수립했죠?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한 거 말고 48년인가? 48년 8월 응. 19일 48년에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 이렇게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하면서 그러면서 1차였나 2차였나 됐는데 내가 2000년도에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이때 제가 6차였을 거예요. 50년 동안 3번인가 4번밖에 안 바뀐 거야. 근데 6차인가 7차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6차인지 7차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옛날 얘기라. 근데 그러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7차 이후에 공구 개정이 있고 1호 개정이 있고 지금 2위 개정이 나왔어요. 몇 년마다 바뀌고 있는 거야? 6년 내지 7년마다 바뀌고 있죠? 아니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아가들이 입학해서 졸업해가지고 뭐하고 그 대학교 들어가서 얘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더니 어떻게 됐다 결과가 나오려면 12년은 기다려야 되지 않아 못해도? 근데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라서 요새 뭘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 지금 뭔가 안 맞아. 근데 어쩌겠어. 니네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걸. 그 안 맞은 나라에, 안 맞은 교과 과정에 너네가 맞춰야 돼요. 아니야, 너네 고등학교 때부터 바뀐다고 해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바뀌거나 하지는 않아요. 니네 밑에 있는 애들이 바뀌면 바뀌었지. 자, 그렇답니다. 외부 교재, 고등 교재, 공통 수학 개념편. 자, 목차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차, 컨텐츠, 차례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이제 이 교재가 다른 교재랑 조금 달라요. 다른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교재가 많냐면 첫 번째,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는 단원에서 3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근데 여기는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항식의 연산, 두 번째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다음에 세 번째 인수분해 이렇게 3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챕터가 붙어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나누어서 진행을 하긴 할 거예요. 여기 문제에서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 챕터, 지금 여기 첫 번째 1단원이 다항식, 2단원이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방부등식. 자, 그럼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나오는 건 당연히 뭐가 되겠니? 방정식을 배우겠죠. 근데 방정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2차 함수도 배워요. 2차 함수 네,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 방정식도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 다음에 3, 4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 그 다음에 2차,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2차 연립 부등식. 요렇게 나와 있는 게 방부등식의 챕터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함수는 그럼 여기 왜 나와 있나요? 함수도 방정식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방정식도 함수예요. 이렇게 크게 두 번째 챕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라고 하죠. 경우의 수. 확률은 따로 배우고요. 확률은 저 위에 있는. 자, 확률은 여기서 배우고, 이제 순열과 조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순열이라고 하는 건 줄 세우기. 조합이라고 하는 건 대표 뽑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이 경우의 수, 그럼 이 다음은 언제 배우게 되는 거야,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과 통계 1단원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순열의 복잡한 내용, 조합의 복잡한 내용, 그리고 거기에 확률까지 배워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제일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통계가 이제 다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단원에 있는 행렬. 이 행렬 같은 경우에는 공구 계정에서 빠졌어요. 공구 계정부터 빠졌었어요. 공구 계정에서도 빠졌고 1호 계정에서도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진 지 한참 됐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2022 계정이 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행렬을 모르고서는 공학 수업이 굉장히 빡세져서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왜 이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뺐냐? 집어넣어라. 라고 해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라이트하게 내용 다 빠졌어요. 정말 기본적인 기초 내용밖에 안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만 짧게 하나만 띡 하고 배우고 이제 공통수학 1 교재가 마무리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수학 2 과정의 그런 내용은 뭐냐면, 자, 5번. 평면좌표에 대해서 배웁니다. 좌표평면이죠. 좌표평면. 여기서부터 도형이랑 좌표평면이, 그러니까 좌표랑 스까스까가 들어가요. 예를 들면 직선, 예를 들면 원, 예를 들면 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단원이 함수입니다. 아니요. 죄송해요. 집합 명제입니다. 집합 명제고요. 그 다음에 7단원이 함수예요. 끝. 네. 좌표평면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집합 명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집합에 대해서 1, 2, 집합, 기본 개념, 그다음에 활용, 명제 1, 2, 그다음에 이제 1, 2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배운다 치면은 아마 함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함수 배우고 합성함수 배우고 역함수 배우고 다항함수 배운 다음에 유리함수 배우고 무리함수 배워요. 이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서 지금 특히 그러니까 수하가 아니라기보다 공통수학 2 과정 같은 경우는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대다수가 되는데 공통수학 1 과정 같은 경우에는 배웠던 거, 그 다음에 배웠던 거, 그리고 배웠던 거의 심화 과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3학년 1학기께 단단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공통수학부터 자빠집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3학년 1학기 거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아냐 그랬더니 누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부터 한번 천천히 나가 보도록 할게요. 몇 페이지?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실 여기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요, 나는 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내 맘대로 설명을 하고 나서 책에다가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쓸 게 있어야 될걸? 연습장이든 뭐든. 여기 여백에는 다 못 쓰는 쓸 수 있으면 써봐. 어쨌든 영상은 남겨놓을 테니까 영상 복습하시던가. 눈으로만 보면은 손을 안 쓰시면 저 필요 없는 손 제가 제거해드리죠.
자, 다항식의 연산. 1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 1학년 거를 얼마나, 1학년, 2학년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기억하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다항식이 뭐예요?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진짜요? 한 개 또는 두 개. 정말요? 한 개가 다시 한개 이상. 우리 학교 수학생 한 개 이상의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다항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전 중학교 1학년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설명의 차이점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항식과 항을 구분을 했었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다항식이랑 항을 구분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항식이 바로 항이에요. 뭔데요? 곱해진 거. 좀 더 디테일하게 수와 수 또는 수나 숫자 뭐라고 할까? 숫자? 수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지는 식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게 맞아요. 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곱으로만 나타낸 식을 얘기해서 예를 들어 뭐 x분의 3이라고 하면 항이 아니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항이라고 표현하는 편이더라고요. 부르는 단어가 없어서 그런지 그냥 요거를 보면 요 항을 보면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곱으로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묘해서 얘는 좀 걸러내겠습니다.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곱해진 수를 뭐라고 불러요? 개수요. 그러면 그 차수는 뭐예요? 제곱. 진짜요? 문자가 곱해진 거. 그쵸, 그게 맞죠. 문자가 곱해지는 수가 차수죠. 세제곱이니까 3차라고 하는 게 맞아요? x가 3번 곱해졌으니까 3차인 거예요. 자, 뭔 차이가 있냐면요. 개수가 얼마예요? 차수가 몇 차예요? 차수가 몇 차예요? 3차가 맞아요. x 하나와 y 2개. 문자가 몇 개 곱해진? 3개 곱해진 식이에요. 자, 그럼 x에 대한 몇 차예요? 라고 무슨 특정 문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해요. 자, 그럼 x에 대한 1차라고 한다면 이 1차 항의 개수가 얼마예요? 3y제곱이죠. 그럼 y에 대한 몇 차? 2차. 자, 그러면 이 y제곱이라는 2차항의 개수가 얼마예요? 3x. 이런 식으로 표현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달라지는 것 정도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그 제일 위에 이제 잠깐 책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이 합으로 이루어진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한대요. 근데 왜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일까?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식. 그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그 항이라고 하는 각각의 단항식을 항이라고 부른다라고 그 바로 밑에 보이시죠? 그래서 중학교 때와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항과 단항식을 분류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상수항, 개수, 항의 차수. 차수는 뭐라고?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해요. 예전에는 뭐라고? 중학교 때는 뭐라고 했어? 그냥 문자가 곱해진 횟수라고 해서 이때는 x와 y를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거든. 보통 한 식에는 하나의 문자만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혼용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골라서 보는 논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항식의 차수, 동류항 이런 것들을 봤다면 이제 사칙연산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이 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좀 먼저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심화 과정에서 이 단어를 배우셨을 텐데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 내용인데 거기 3학년 1학기 인수분해 심화 단원에서 심화 내용에서 내림차순 정리라는 단어를 배워야 돼요. 풀 때 내림차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3학년 1학기 심화 과정, 특히 우리 학원 교재 C1 교재에서는 그거를 언급하는 편이에요.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항식의 정리하는 방법에서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기본적인 개념, 기초과정이나 기본과정에서는 내림차순 정리만 사용하고요. 오름차순 정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내림차순 정리와 오름차순 정리의 차이는 뭐냐면 내림차순 정리는 뭐예요? 최고차항을 가장 앞에 에서부터 순서대로 써서 상수항까지를 써요. 그럼 오름차순 정리는 반대로 뭘 쓰는 거야? 상수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차수를 높여가서 최고차항까지를 쓰는 걸 말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정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각각의 차수의 항을 한 개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나와 있는 저 5xy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식을 특정한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은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x의 가장 차수가 높은 애는 누구? 그러니까 3x제곱. 그럼 x에 대한 1차항이 누구야? 5xy랑 4x가 있어요. 이거를 개수를 하나로 씁니다. 5y 더하기 4x. 반드시. 무조건. 1차항이니까 하나만 써야 돼요. 이게 정리가 된 상태예요. 저거는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5xy 더하기 그냥 4x 줄만 맞추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쓰시면 됩니다. y제곱 더하기 1 요렇게요. 뭔 말인지 이해돼?
각 차수당 항을 한 개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게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을까? 예, 그럼 만약에 x제곱이 하나 더 있었으면 요 앞에다가 합쳐줘야죠. 하나로만 써요. 괄호로 묶어서. 이거 항 하나잖아. 이거 항 몇 개야,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혹은 뭐 얘도 묶어서 하나로만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좀 정리할게요. 자, 정리하는 방법을 했으니까 이제 줄 세울 줄 아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돼요? 덧셈 뺄셈 금방 하죠. 사칙연산 중에 가장 기본적인 덧셈과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뭘로? 괄호를 풀어서 정리한 후에, 그제? 괄호를 풀고 뭘 이용해서? 곱셈 법칙은 아직 쓰지도 않아요. 괄호를 풀고 정리 후 뭘 이용해서? 어디끼리?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죠. 그죠?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돼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덧셈 뺄셈 이게 끝이에요. 이건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미 배웠어요. 그죠? 그럼 다항식의 곱셈은요? 다항식 곱셈은 옆에다 쓸게요. 아니야. 요 밑에다 쓸게요. 다항식의 곱셈은 뭘 이용하면 돼요? 다항식의 곱셈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무슨 법칙을 사용한다? 그래, 그 손가락 휘적휘적 하는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 맞아요.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합니다. 후 정리하시면 되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D 더하기 E 같은 경우에 전개하게 되면은 뭐예요? 어떻게 전개해? A, D, 요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 한 번씩 반드시 만나야 돼. A, D, 그치? AD 플러스 AE 플러스 BD, BE, CD, CE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전개 방식이죠. 이렇게 전개를 하나하나 하려니까 너무 귀찮아서 무엇을 그러니까 그런 가장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규칙을 적용하여 뭘 만들어준다? 여기서 이제 뭘 쓴다? 곱셈 공식을 쓰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곱셈 공식 나왔으니까 곱셈 공식 어디서 배웠잖아요. 3학년 1학기 때 했죠? 혹시 나는 3학년 1학기 때 맛보기로 한번 보여주는 편인데 너네는 혹시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그 맛보기로 고등 과정에 대한 곱셈 공식을 보셨습니까? 시원할 때는 나 같은 경우에는 곱셈 공식 그 맛보기로 뭘 보여주냐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다 써서 보여주거든요. 맛보기
네, 그냥 맛보기로. 자, 이런 게 있단다. 이제 니네들이 외울 내용이야. 좋댔지? 이러면서 그냥 지우는 편이에요. 10개를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외워야 돼요. 3개과 4개 외우는 너네 구구단 외웠어, 안 외웠어? 구구단 외우고 나서 곱하기, 숫자 곱하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은 곱셈 공식은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그래야지 다항식을 곱셈 할 거 아니야. 그럼 곱셈 공식 배웠으면은 또 3학년 1학기 때 이거 가지고 뭐 했어? 변형했었죠. 그럼 변형식도 외워야겠지. 변형식도 외워야 돼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말고 더 배우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다항식, 이제 마지막으로 뭐도 나오냐면, 다항식의 나눗셈도 배워요. 나눗셈은 여러분들 안 배웠어요. 이건 중학교 때 안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럼 선생님, 저 나눗셈 배웠던 것 같은데, 그거,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했고요.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했는데,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언제?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네,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번 시간 동안에는 뭘 할 거냐? 곱셈 공식 한번 써보고 외우시죠. 자, 일단 이렇게 한 페이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다 되셨나요? 네, 지우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아니에요. 앞으로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 무작위로 아무 때나 백지 줍니다. 아무 때나? 네. 상시적으로 외웠어. 그냥 아무 때나, 야, 잠깐만, 다 집어넣어봐. 하면, 네.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곱셈 공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등 과정의 곱셈 공식 그대로 사용했던 거. 전개 방법 말고. 네,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죠. a 더하기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죠. 또는 a-b의 제곱을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번. 2번. 합차였죠? 합 곱하기 차는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3번. x와 관련된 식. 네.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입니다. 3번. 번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 적을 줄만 알면 돼요. 자, 4번. 전형적인 4번.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는 그죠? ac x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 x 더하기 bd입니다. 다섯 번째, 저 위에 있는 거를 응용합니다. 뭐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요.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 단순해요.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을 하나씩 다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곱해서 2배 한 거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제곱한 거 더하기 제곱한 거 더하기 제곱한 거에다가 곱해서 2배 2ab ABC라니 어떻게 ABC라는 무서운 표현을 할 수가 있니? 이거 전개 부분이 어떻게 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괄호가 2개인데 어떻게 ABC가 나와? 여기서 하나 밖에 안 나오는데 ABC는 3개가 곱해져야 되지 않아? 나올 수가 없는 대답이에요.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라고 적습니다. 어? 네, C1 때도 똑같이 나와요. C1 때도 이런 문제 나와요. 그때는 뭘 하냐면 C1에서 풉니다. A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이라고 쓰고 이 A 대신에 이제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 더하기 B의 C 더하기 C제곱이라 이거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에다가 더하기 2AC 더하기 2BC 더하기 C제곱이고 이거 줄 세워서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돼요. 중학교 때는 아무리 때려 죽여도 뭐밖에 안 나와요? 2개에 대한 2개 곱하기 2개까지밖에 안 나와요. 고등과정에서는 그걸 벗어나는 겁니다. 자, 5번이었고요.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6번 요 2개를 조금 변형해준 A 더하기 B의 세제곱 그리고 A 더하기 B의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대해서 볼 겁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자, 전개하시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의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1331이에요. 개수는. 혹시 이거 아세요? 무슨 규칙인지 혹시 확인하세요? 위에 2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네. A 더하기 B의 0제곱의 개수 A 더하기 B의 1제곱의 개수 제곱의 개수 세제곱의 개수 4제곱의 개수 5제곱의 개수 라는 규칙으로 써먹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으니 우리 1331이라는 건 안 까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 대신에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부호가 어디가 바뀌어? 3의 제곱이랑 그죠? 두 번째, 네 번째가 바뀌죠? B가 홀수로 들어가 있는 애.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 어디서 헷갈리냐면 항상 엔딩은 플러스로 끝난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지? 항상 끝은 다 플러스로 끝난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이너스로 끝나요. 그러면 요거 변형한 거 요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거 저거 A 플러스 B 세제곱이랑 A 빼기 B 세제곱이랑 하나예요. 네 하나예요. 요것도 하나로 쳤잖아요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마이너스 자 뭐냐면 A 더하기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입니다. 일단은
시험 마지막에 안 나와요. A제곱 빼기 쌤이 인수분해 인수분해래. 전개는 할 수 있는데 이거 공식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볼 일 없어요. 안 나와요. 이거 절대 안 나와요. 때려 죽여도 안 나와요. 아무리 심화 과정 가더라도 이거 세제곱 안 나와요. 나오면 안 돼요. 어디가 같다는 게 유시예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어디가 부호가 바뀔 것 같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으로 쓸 수 있어야겠죠? 어디가 부호가 바뀌는지 잘 봐요. A 빼기 그죠? B 대신에 마이너스 B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야. 일단 다 쓰고 나서 외우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3개 남았다. 나 아직까지 저 아직까지 이거 안 보고 있어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뭘 쓸 거냐면 세 번째 3번씩 업그레이드 버전. 어떻게 쓰냐면 x 세제곱 각 괄호당 하나씩 선택하는 거야. x만 3개, x 2개, 문자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다음 x 하나에 숫자 2개. 숫자만 3개. 배웠잖아. 자, 이것도 방법은 알려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9번. 내가 생각할 때 난 이게 제일 이뻐. 응, 제일 이뻐.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입니다. 어떤 분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1차항의 합, 2차항의 합, 두 수의 곱의 합,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 세수의 곱. 이쁘지 않아? 이거 되게 시험에 더 못하는데. 남아? 이쁘게 보일 때까지 남아서 계속 외워. 아니야, 괜찮아. 5시에 가면은 얘기가 달라질 거야. 아니야. 6시 반에 가면 얘기가 달라질 걸 수도 있어. 괜찮아. 네가 맞지, 지금 당장에. 9번이었고요. 마지막 10번. 요 뒤에 있는 애들만 곱했을 때. (10번이었습니다) 그런가서 실상치 않아서. 실상치.
되게 천천히 썼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저 왼쪽에 있는 첫 줄에 있는 식 말고 요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그나마 여러분들께 조언을 한번 드리면서 가자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얘랑 얘도 이렇게 보셔도 돼요. 뭐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걸 확인한 후에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그죠?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여기도 곱해서 2배. 끝. 더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서 만약에 그럴 일이 교과과정상에서 나올 일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거지 같은 식을 봤다 쳐.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를 찾으시면 돼요. 규칙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뭐 a제곱 더하기 뭐 b제곱 더하기 뭐 c제곱 더하기 d제곱 더하기 ab, eab, eac, ead, ebc, ebd, ecd 이런 식으로 규칙이에요. 그냥 그렇게 외우는 규칙입니다.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네, 됐죠? 이건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아까 보여줬던 1331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에서 1331 1331 자, 여기는요 요부호 따라가요. 그리고 여기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걸 체크하세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누구 따라간다고? 앞에 있는 1차항 앞에 거 따라가요. 그리고 요 1차, 요 가운데 거의 부호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가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가요. 이런 식으로. 쉽지 않죠. 좀 더 글씨 키워서 다시 써드릴까요? 잘 안 보이나요? 가능하시면 오른쪽 것보다 왼쪽 게더 길어지고. 글씨도 내가 여기를 좀 더 크게 썼어요. 원래는 글씨 크기를 좀 맞춰볼까? 이쁘지 않아.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c x 세제곱 a, b, c 더하기 a, b, b, c, c, a, a, b, c 외우는 방법은요 숫자예요. 숫자로 나올 텐데 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수의 곱의 합이고요. 얘는 세 수의 곱이에요. 이 규칙에 의해서 첫 번째 요것도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밑에 있는 애가 뭐예요? 합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수의 곱이에요. 세 번째 뭐 쓸 게 없으니까 끝나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한번 여기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곱하기 x 플러스 d 이런 식 나오면 뭐가 돼요? x 4제곱 더하기 합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x 세제곱 그 다음은요 두 수의 곱의 합 그쵸? ab, ac, ad, bc, bd, cd, x 제곱 그 다음 세 수의 곱의 합 그쵸? abc, abd, acd, bcd, x 그 다음 abcd
그냥 규칙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끼리 곱해지고, 또 하나끼리 합, 둘 고배합, 셋 고배합, 넷 고배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기억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요? 아님 말고. 얘는 화이팅 하시죠. 자, 얘도 조금 크기를 맞춰서 써볼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얘가 차로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얘를 조금 주의해 주세요. 가끔 이거 더하기로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고요. 주의해야 될 거 두 번째, 여기가 마이너스 3abc예요. 요거 마이너스 3abc. 플러스 3 아닙니다. 마이너스 3abc입니다. 빼기 3개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가 있다고? 각각의 합, 제곱의 합, 두 수의 곱의 합, 세제곱의 합, 세수의 곱 형태가 모두 다 들어있는 유일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많이 써요. 또 많이 쓴다고요? 많이 써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네, 마지막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아까 여기 저 두 개 곱한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얘가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제곱입니다. 왜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거 둘이 곱하면 뭘 것 같아? A A 6제곱 빼기 B의 6제곱 나오겠죠. 그럼 이 형태로 바꾼다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곱하기 더하기 B 4제곱 나오겠죠. 이게 요 두 개 곱한 거, 이 두 개 곱한 게 요거. 왜냐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뭐예요? 마이너스 사라져요. 흡수돼요. 흡수돼서 2배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2112였는데 4224가 돼요. 뒷부분에 마이너스가 흡수돼서 사라지고 제곱. 네, 2배씩 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쉬었다가 가고요. 일단 촬영 잠시 정지하고 이야기하죠.